국내 한 유명 침대 회사의 제품 여러 모델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우더 위에 방사능 측정기를 올려놓자 이처럼 방사선을 대량으로 뿜어내는 파우더를 왜 침대에 썼을까? 취재원으로부터 라돈 측정 업체에서 어떤 집에서 쓰는 그냥 침대 매트리스를 어떤 소비자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재봤더니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저희와 이 취재를 좀 사양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조산하셔서 아이가 폐가 좀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실내 공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평범한 주부가 왜 라돈을 재봤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요새는 휴대용 측정기 뭐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라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재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낮게 나오는데 침대에서 유독 엄청 높은 수치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건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냐라고 측정기 판매 업체에 이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몇 번을 바꿔줬대요. 그런데 똑같이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정밀 측정을 해서 이 샘플을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맡겼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재측정을 여러 번 해봤는데도 계속 높아서 저희가 전문 측정 장비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코니와 안방에선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유독 침대 위에서 2100베크렐이 넘는 라돈이 나온 겁니다. 실내 주택 라돈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분은 처음에는 오히려 취재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충격이 굉장히 크셔서, 안 그래도 아픈 아이가 몇 년 동안 이 침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어떻게 보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암 검사 같은 거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차 조사 때 다시 측정을 했더니 총 7개 모델에서, 대진 침대 7개 모델에서 최대 9배가 넘는, 이 기준치 9배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를 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전량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이 매트리스의 속 커버, 처음에 그 방사선이 나온다고 알려진 속 커버만 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스펀지, 우리 침대는 알다시피 푹신푹신한 그런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스펀지까지 침대 완제품을 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니까 속커버 말고 스펀지에도 이제 그 모나자이트라는 원인 물질이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 합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우리가 보도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 라돈에서는 이 주요 핵종으로 라돈과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RN220이라 그래서 그 라돈을 기준으로만 해요. 근데 사실 RN220 같은 경우는 55.6초면 반으로 줄어든다 해서 공기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지 않았던 것인데, 사실 이번 이슈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거든요. 침대에서 이 토론가스라는 그 55.6초면 반으로 줄어드는 가스가 나오는데, 실내 공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55.6초면 침대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코와 입으로 바로 마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1차 때는 그런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실내 공기 기준을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준을 정립을 했고 조사를 했더니 이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1차 조사 때 국민 불안을 가라앉힌다고 신속하게 했는데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겠죠.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뭐 사업자분에서 리콜이 있다 그러면 리콜 하시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그때 1차 조사 때 발표의 문제는 기준치 이하라고 했는데 안전한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기준치 이하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하다는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안전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니까 사람들도 혼란해하고. 일단은 1차 조사 때
이제 제가 처음 보도했던 이슈니까 1차 정부조사 발표 때 제가 그 기자회견장에 직접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보도자료를 받고 발표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가 처음 나오니까 SBS가 과장보도에서 이런 꼴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때는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된 기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명히 취재를 저희는 2달, 3달 오래 했으니까 이런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데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기자들끼리는 약간 억지 쓰는 것 같은 분위기도 되고 해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심지어 한 신문은 SBS가 법석던 라돈 침대 기준치 이하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조사 이후에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뭐 본인들도 좀 생각하기에 좀 심했는지 SBS가 보도한으로 바꾸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기사 내용은 SBS가 어설프게 잘못 측정해서 과장 보도로 한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사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SBS가 특종에 눈이 멀어서 과장된 보도로 한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실제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그런 보도를 보면 정말 허위 사실 무근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죠. 나는 분명히 특종에 눈이 멀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쓰레기 만두 파동을 떠올렸어요. 이제 물론 수사기관의 무리한 성과주의와 그다음에 언론에서 잘못 검증 없이 받았으면서 업계에서 굉장히 파동이 있었죠.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심지어 한 업주는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걸 생각했지만 아마도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례가 꽤 있었잖아요. 언론이 무책임한 보도를 해서 한 기업을 죽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실은 취재 과정부터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비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보도를 썼고 결국에는 2차 조사가 나오고 다른 기사의 방향도 그렇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걱정을 했던 건 오보가 나와서 우리 보도가 폄훼된다는 그런 SBS 보도가 폄훼된다는 걸 떠나서 시청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못된 기사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거잖아요.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대학의 은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잘못된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왜 너는 잘못 취재해서 보도를 했냐라고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뉴스를 항상 챙겨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매체들은 없었던 일처럼 보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영어 약자를 줄인 건데 방사능 노출은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게 국제적인 권고 기준이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원자력 규제기관도 모두 이 규범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쐬도 돼라는 기준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방사선은 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였는데 침대에서는 방사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침대에서 자는 것만으로 엑스레이를 몇 번 찍었다는 방사선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거부터가 잘못된 건데 마치 기준치하고 안전하다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내 침대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당연히 받죠. 신경 많이 쓰이죠.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차 조사 결과가 다행히 제대로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뭐 연간 9.35mSv라는데 계산을 하니까 엑스레이 100번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년간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잤는데 엑스레이 100번 찍는 거와 같은 방사선을 쬐다고 하는 거는 정상은 아니거든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이 보도를 하면서 또 중점을 뒀던 거는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죠. 당장 쬐면 암이 걸리고 죽는다라고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첫째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험 소지가 있으면 관리를 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진침대 측도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리콜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인터넷에 대부분 올라오는 게 전화해도 안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원이 32명인데 이 32명이 총 투입돼서 리콜에 응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콜센터를 쓰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콜센터를 못 쓰고
이 32명 그 중에서도 뭐 한 10몇 명이 다 응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응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괜찮냐? 아니면 또 이제 음이온이 들어간 다른 것들은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쉽사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이제 뭐 어떤 개별 업체들이, 개별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전문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이온, 모나자이트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골치였다. 음이온이라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 없는데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의 소지가 있고 하지만 그걸 규제할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자기들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고 또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부분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화학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었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방사능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오히려 해외보다는 그런 기준이 좀 많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팔 때 라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서 사고 팔게 돼 있어요.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잡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가 좀 그런 쪽으로 도움이 돼서 앞으로 소비자가 적어도 알게 하고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고 또 이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 정확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후속 취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